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적 완화 공조 체제, 이게 어떤 상황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작년 3, 4분기에 미국과 유럽이 그리고 4, 4분기에 일본이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외형적으로 분명히 공조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공조 체제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같은 경우 22에 정책이사회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달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예상이 되는 등 외형적으로 공조 체제는 좀 더 강화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그 정책이사회가 예정된 유럽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4, 4분기에 그리스의 추가 구제 금융 재개를 기점으로 유럽 재정 위기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또 IF 재계 신뢰지수라든지 유럽 경제 기대지수의 2개월 연속 상승 등 경제 주체들의 센티멘트를 반영하는 심리지수들이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11월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여전히 실물 경제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정책이사회를 통해서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75%로서 사상 최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 연속적인 인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크게 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표명되기도 했지만 일단 미국 경기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오는 29일과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그런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양적 완화 통화 완화적인 정책은 지속 가능할 것임을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자산 매입 기금 규모를 101조 엔대로 확대한 일본은행이 이달 21일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 이후에 양적 완화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일본 엔화가 가파른 약세 흐름을 연출하면서 일본 증시도 글로벌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고려한다면 일본은행의 이번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근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달 21일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될 수 있고 최근에 가파르게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엔화 그 약세 흐름에도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양적 완화 현황과 함께 공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의 공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국중앙은행의 동참 여부가 시장에 관심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에 원화 강세가 미국과 또 일본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예정된 그 금통위에서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상당히 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4%에서 2.75%로 인한 작년 10월 11일 기점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5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60원 선을 현재 위협받고 있고요. 원엔 환율은 무려 220원이나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급격한 원화 강세를 제어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 하락 여파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움직임에 다소 좀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환율 부분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구성 요소 중에서 수출입 물가 비율이라든지 재고 순환 지표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상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 단행 배경 중 하나였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기도 했었지만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7월부터 3월간 진행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그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12월 통화정책 방향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인 유로 지역 재정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또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도 일부 타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한국은행은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일단 1, 4분기 중에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과정이 일부 타결되었지만은 자동 감축 프로그램 및 그리고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등 이러한 좀 다른 그 부분에서의 협상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은행의 1, 4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월에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다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또 경기 우려 확대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플러스와 마이너스 권역을 오가고 있는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기존 2.0에서 4.0%에서 2.5에서 3.5%로 다소 좀 그 레인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현재 2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1, 4분기 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기에 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가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 한국은행이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